수요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쵸. 수요가 계속 있어야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들도 네. 같이 이렇게 탄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튬이 어디에 쓰이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걸로 10년 어디에 쓰이느냐. 네. 10년 정도 어떻게 변하는지 비중인데요. 이거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네. 우리가 그 리튬의 쓰임새, 수요처는 배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 전엔 더 작았어요. 근데 2010년에 23%까지 올라온 거는 뭐였을까요? 뭐 때문일까? 네. 그때는 핸드폰, 네. 뭐 노트북 이런 게 대체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23%까지 온 거죠. 거의 이제 30%까지 갔었죠. 네네. 그게 2014년, 15년.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71%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거의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늘어나죠. 비중이. 이건 왜일까요? 뭐 스마트폰도 있고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 크겠죠. 사실 스마트폰은 거의 지금 이제 포화 상태였죠. 2014년부터는 대부분 다. 그렇죠. 2010년도부터. 네. 근데 그때부터는 뭐 이제 2개 쓰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했고 아니면 빨리 교체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끌어올린 거는 전기차였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겠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데는 원래는 많이 쓰였던 게 이 유리 산업에 되게 많이 들어갔었고요. 네. 뭐 어떻게 쓰이죠? 그것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다양한 산업에 원래 많이 쓰였었던 다양한 산업에 쓰였는데 양은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그래서 희귀감속으로 썼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이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그런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많이 쓰면. 근데 리튬은 좀 어렵대요. 예를 들면은 뒤에도 가격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얼마예요 하면은 사실 가격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구리 얼마예요 하면은 벤치마크 가격이란 게 있거든요. 그건 다 LME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 근데 그거는 표준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리튬은 그게 좀 어려워서 그거를 하는데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리튬을 만들려면은 이거는 소금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소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까 제가 나트륨 진짜 비슷한데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이제 브라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염전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 만들 때 이게 이제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칠레의 아타카마라는 염호에서 물을 가져와서 이 염전 같은 거에다가 증발시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소금처럼 나오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고 계속 이걸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던 거는 싸니까. 이게 하면은 경제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원래는 이걸로 했어서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리튬 하면은 남미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뭐 이렇게들 다 말씀 지금은 아닌데 이 방법에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광산에서 캐내는 방식입니다. 하드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암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소금도 그 돌 캐서 먹는 소금 있잖아요. 암염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호주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린부시라는 광산인데요. 여기서 그냥 캐내는 거예요. 돌을 캐내서 만드는 거죠. 뭔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방식보다. 그쵸. 그게 원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안 썼었어요. 경제성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냐면은 이게 경제성이 있어졌거든요. 어떡해요?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도표로 한 건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리튬 뽑아내는 건데 첫 번째로 일단 브라인 염호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와서 하면 그걸 또 가공을 해요. 컨버터라고 하는데 가공을 하면은 리튬 카보나이트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탄산 리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거를 바로 배터리에 넣어서 쓸 수 있어요. 배터리에다가 전구처럼 이렇게 합쳐서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드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드락에서 하면 먼저 캐내요. 그럼 스포듐린이라고 하는 이 정광이 나와요. 정광을 만들고 그거를 리튬 카보나이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바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네. 왜 이게 경계성이 생겼냐? 우리가 처음에는 아까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탄산 리튬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점점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네. 더 힘센 배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네. 하이니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탄산 리튬보다 이 수산화 리튬을 넣어야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을 최종적으로 나는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브라인으로 하면은 바로 수산화 리튬 못 만들어요. 이 리튬 카보나이트를 한번 거치고 네. 그걸 가공하면 수산화 리튬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하드락으로 하면은 탄산 리튬 안 하고 바로 수산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네. 이게 경제성이 괜찮은 거예요. 줄어드네요. 네, 만약에 수산화 리튬을 할 거면. 만약에 탄산 리튬 할 거면 당연히 브라인이 더 경제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리고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염호 개발은 뭐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보면은.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작했을 때부터 하면 뭐 환경평가하는데도 한 몇 년이 걸리고요. 되게 복잡해요. 네. 중간에 엎어지는 거 되게 많고. 근데 이 광산은 그거보다는 좀 빨라서 뭐 빨리 하면 5년, 길어도 7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혼용돼서 같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2010년부터 생산량을 보시면요. 네. 국가별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주요 생산 국가는 호주,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가 주요 생산 국가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생산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그러게요. 네. 누가 늘어났느냐? 호주가 완전 갑자기 거의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원래 7만 5천 톤 정도 했었는데 2017년에는 21만 3천 톤. 3배 늘어난 거죠. 유추해 볼까요? 중국에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건 수요는 이미 2014년, 15년부터 이제 막, 이거 네네. 모자르겠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마 그때 올랐고요. 그때도 이제 실제로 모자르면서.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빠르게 캐치업한 게 호주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면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그 갖고 있는 자원이 좀 달라요. 네. 호주는 염호는 거의 염호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염호가 아니고 거기는 광산이에요. 캐내야 돼요. 근데 이제 남미 쪽,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데는 염호예요. 그 우유니 사막 아시죠? 네네. 우리 막 거기서 놀러 가서 많이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것도 염호예요. 거기에도 리튬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모여있는 지역이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증설을 한다거나 개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미리 처음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호주는 어떻게 빨리 했느냐? 일단 호주는 되게 자원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기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광산 같은 거 개발할 때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광산이 뭐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륙에 있으면은 그래서 캔에서 철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항구에서 이렇게 보통 수출을 하거든요. 기본 인프라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런 거 그쵸. 생각하면. 네, 그래서 뭐 그런 안 돼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하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돈도 없고. 근데 호주는 이미 그게 쫙쫙쫙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랑 연결만 하면은 금방 항구로 가서 중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빨랐던 데가 막 3, 4년 만에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생산량이 이렇게 빡빡빡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호주가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이에요. 그러네요. 네. 리튬 호주에 주나고 이게 이제 연결돼서 가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맞아요. 것처럼 관심이 많은 건 이 가격이죠. 네. 이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2차 네. 전지 만드는 회사에도. 그래서 이게 그냥 벤치마크 가격으로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가격을 보시면은 얼추 방향 비슷해요. 2015년 말에 갑자기 급등해요. 네, 그냥 급등이 아니고 거의 3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데 막 진짜. 난리가 났죠. 막 리튬이 코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리튬이 모자른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리튬이 모자라서 전기 잘 안 될 거다.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미 다 알지만 거짓말이에요. 리튬 모자르는 게 아니고 개발이 안 됐던 거고요. 리튬이 없어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지 않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 뒤에 리튬 가격이 다시 폭락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원점으로 내려가죠. 2019년, 18년부터 해가지고 두루루루 하염없는 폭락을 해서 다시 옛날만큼 내려갔었어요. 네. 모자른데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됐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급이 일단 늘었고요. 근데 공급이 는 만큼 수요가 그거를 못 따라줬던 거죠. 네. 왜냐하면은 기억을 아마 잊으셨을 텐데 2018년, 19년에 약간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을 삭감을 했고, 코로나 전에 그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요. 막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의 기대치는 여기 그림 보시면은 2017년에 뭐 130만 대, 2018년에 200만 대, 네. 2019년에 거의 400만 대 팔렸어야 돼요. 그런 거에 맞춰서 뭐 각종 리튬도 마찬가지고 공급을 늘렸는데 2019년에 거의 뭐 10%도 안 되게 성장했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폭락했던 거죠. 그럼 최근엔 또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반대로 그렇게 전기차 되니까 같은 것들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그런가? 그쵸. 그게 제일 크고요. 공급단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네. 먼저 빨리 왔던 애들은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줄 서 있던 애들도 많았어요. 막 그때 기사 찾아보면 막 누구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막 어디 누가 투자한대, 어디 광산을 투자한대,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건데 그런 프로젝트에 돈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 하나도 안 돼요. 이 막 다 취소된 것도 많았고요. 망한 데도 있었고요. 합병도 하고 막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공급은 주춤이 된 상황에서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거의 여기 이제 월별로 제가 그려놓은 건데 작년, 뭐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씩 매월마다 팔리고 있어요. 네. 거의 뭐 2배예요. 얼추 봐도 2배 이상 팔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의 전기차 판매량은 여기 보시는 게 작년에 324만 6천 대였는데 올해는 뭐 거의 400만 대 이상 넘는 거는 기정사실화죠. 네.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리튬은 그 사이에 공급이 가격이 거의 예전 가격 되면서 좀 주춤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부되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다시 그 신고가죠. 보시면 네네. 지금 3만 불 넘거든요. 거의 네. 탄산이나 수산 하나. 그러니까 역사적 최고치죠.